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 정복이라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너무 빨라서 자막을 쫓아가기에도 벅차고 원서는 한두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모르는 단어의 홍수에 좌절하곤 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앱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무엇보다 며칠 지나면 흥미를 잃고 손이 가지 않게 되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이유로 영어를 몇 번이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영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드라마처럼 정신없이 빠르지도 원서처럼 어려운 단어가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암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죠. 오늘 저는 수많은 학습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생각보다 재미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어 학습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든 어학연수나 유학길에 오르든 혹은 해외여행을 떠나든 결국 우리는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웁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게에서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는 상황, 해외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상황, 학교나 카페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순간들입니다. 미드를 통한 학습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훌륭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혹은 뒷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은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여행, 하루 일과, 가족, 학교, 운동처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입니다. 좋은 학습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장 빈도 높은 핵심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 단어 약 2,800개만 알면 원어민 일상 대화의 92%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수만 개의 단어에 압도당할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2,800개의 단어에 집중하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의 콘텐츠들은 바로 이 핵심 2,800개 단어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주 어렵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의 새로운 조합과 쓰임새를 배우게 되죠. 모르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쾌감이 있지만 영어 실력의 극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어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바로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콘텐츠에 우리 자신을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최적의 발음과 속도입니다. 너무 빠른 영어는 우리를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학습용으로 제작된 너무 느린 자료는 지루함을 유발하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과장된 발음은 실제 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는 그 중간에 완벽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성우의 발음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명확하게 들리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이 속도는 우리가 발음을 따라 연습하고 대화의 리듬을 익히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실제로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맥락 없이 무작정 외우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앞뒤 상황은 무시한 채 그 문장만 노트에 적고 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맥락 없이 외운 문장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며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쌓이게 되죠. 친구가 이사 온 집에 처음 초대받은 상황, 가구를 칭찬하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문장을 익혀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전체를 통째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선별적으로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미 없는 무제한 반복 시청입니다. 물론 반복은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10번, 20번씩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할 뿐더러 내가 직접 말해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는 눈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체득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필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방식의 함정입니다.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우리말로 완벽하게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습관은 우리를 한국식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컴온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서 들어와라고 번역하기보다 문을 열고 손짓하며 친구를 맞이하는 그 이미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이 아닌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한 5단계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시작은 가볍게 10분 미만 영상, 일주일에 2편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영어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면 한 편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긴 영상을 고르거나 개수를 늘리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단계, 전체 그림을 파악하세요. 같은 영상을 자막과 함께 3번에서 5번 정도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려 하지 말고, 친구가 이사와서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영상이 길게 느껴진다면 3분이나 5분 단위로 끊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3단계, 소리를 흉내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훈련입니다. 한 문장을 듣고 영상을 잠시 멈춘 뒤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내어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코잉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대로 계속 따라 말하는 세도잉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음, 억양, 감정까지 흉내낸다는 생각으로 소리 내어보세요. 3번에서 5번 정도 따라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단계, 안전하게 응용해보세요. 배운 문장을 내 상황에 맞게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말은 문장 구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단어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he likes coffee를 he likes coffee로 I went there today, I went there yesterday로 바꾸는 식이죠. 이 작은 시도가 문장을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중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은 따로 기록해두고 나중에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5단계, 편안하게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막과 함께 영상을 한두 번 다시 보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막을 억지로 가리거나 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소리와 문자를 함께 인식하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단계를 여러분의 영어 학습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분명 전반적인 영어 내공이 쌓이고 기초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막을 보고 따라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리를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초기에는 소리 문제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80에서 90%는 단어나 표현, 배경 지식 같은 내용을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막은 바로 이 내용을 해결해 줍니다. 내용을 알고 들으면 소리의 빈틈이 훨씬 잘 메워집니다. 둘째, 한 문장을 몇 번이나 따라 해야 하나요?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문장은 한 번, 조금 긴 문장이라도 3번에서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반복하면 영어가 즐거운 소통이 아닌 고된 훈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어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영상을 더 많이, 더 길게 봐도 되나요?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보면서 자신의 속도를 찾은 후에 그때 가서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초급자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은 과감히 넘어가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커피 쿠폰 채우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쿠폰 도장 10개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셔서 그날 바로 쿠폰을 다 채우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한 잔, 며칠 뒤에 또 한 잔, 그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채워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거나 발음이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그냥 도장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문장과 표현은 다른 영상, 다른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마주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즐겁게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좋은 영어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다면 영어를 공부한 날이 공부하지 않은 날보다 단 하루라도 많게, 즉 나흘만 성공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렇게 한 주, 한 달이 쌓이면 어느새 영어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영어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 정복이라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너무 빨라서 자막을 쫓아가기에도 벅차고 원서는 한두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모르는 단어의 홍수에 좌절하곤 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앱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무엇보다 며칠 지나면 흥미를 잃고 손이 가지 않게 되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이유로 영어를 몇 번이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영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드라마처럼 정신없이 빠르지도 원서처럼 어려운 단어가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암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죠. 오늘 저는 수많은 학습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생각보다 재미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어 학습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든 어학연수나 유학길에 오르든 혹은 해외여행을 떠나든 결국 우리는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웁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게에서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는 상황, 해외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상황, 학교나 카페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순간들입니다. 미드를 통한 학습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훌륭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혹은 뒷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은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여행, 하루 일과, 가족, 학교, 운동처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입니다. 좋은 학습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장 빈도 높은 핵심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 단어 약 2,800개만 알면 원어민 일상 대화의 92%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수만 개의 단어에 압도당할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2,800개의 단어에 집중하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의 콘텐츠들은 바로 이 핵심 2,800개 단어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주 어렵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의 새로운 조합과 쓰임새를 배우게 되죠. 모르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쾌감이 있지만 영어 실력의 극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어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바로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콘텐츠에 우리 자신을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최적의 발음과 속도입니다. 너무 빠른 영어는 우리를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학습용으로 제작된 너무 느린 자료는 지루함을 유발하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과장된 발음은 실제 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는 그 중간에 완벽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성우의 발음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명확하게 들리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이 속도는 우리가 발음을 따라 연습하고 대화의 리듬을 익히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실제로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맥락 없이 무작정 외우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앞뒤 상황은 무시한 채 그 문장만 노트에 적고 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맥락 없이 외운 문장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며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쌓이게 되죠. 친구가 이사온 집에 처음 초대받은 상황, 가구를 칭찬하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문장을 익혀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전체를 통째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선별적으로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미 없는 무제한 반복 시청입니다. 물론 반복은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10번, 20번씩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할 뿐더러 내가 직접 말해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는 눈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체득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필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방식의 함정입니다.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우리말로 완벽하게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습관은 우리를 한국식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커먼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서 들어와라고 번역하기보다 문을 열고 손짓하며 친구를 맞이하는 그 이미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이 아닌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한 5단계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시작은 가볍게 10분 미만 영상, 일주일에 2편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영어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면 한 편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긴 영상을 고르거나 개수를 늘리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단계, 전체 그림을 파악하세요. 같은 영상을 자막과 함께 3번에서 5번 정도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려 하지 말고, 친구가 이사와서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영상이 길게 느껴진다면 3분이나 5분 단위로 끊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3단계, 소리를 흉내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훈련입니다. 한 문장을 듣고 영상을 잠시 멈춘 뒤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 내어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코잉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대로 계속 따라 말하는 세도잉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음, 억양, 감정까지 흉내낸다는 생각으로 소리 내어보세요. 3번에서 5번 정도 따라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단계, 안전하게 응용해보세요. 배운 문장을 내 상황에 맞게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말은 문장 구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단어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he likes coffee로 he likes coffee로 I went there today, I went there yesterday로 바꾸는 식이죠. 이 작은 시도가 문장을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중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은 따로 기록해두고 나중에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5단계, 편안하게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막과 함께 영상을 한두 번 다시 보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막을 억지로 가리거나 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소리와 문자를 함께 인식하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단계를 여러분의 영어 학습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분명 전반적인 영어 내공이 쌓이고 기초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막을 보고 따라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리를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초기에는 소리 문제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80에서 90%는 단어나 표현, 배경 지식 같은 내용을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막은 바로 이 내용을 해결해 줍니다. 내용을 알고 들으면 소리의 빈틈이 훨씬 잘 메워집니다. 둘째, 한 문장을 몇 번이나 따라 해야 하나요?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문장은 한 번, 조금 긴 문장이라도 3번에서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반복하면 영어가 즐거운 소통이 아닌 고된 훈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어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영상을 더 많이, 더 길게 봐도 되나요?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보면서 자신의 속도를 찾은 후에 그때 가서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초급자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은 과감히 넘어가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커피 쿠폰 채우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쿠폰 도장 10개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셔서 그날 바로 쿠폰을 다 채우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한 잔, 며칠 뒤에 또 한 잔, 그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채워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거나 발음이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그냥 도장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문장과 표현은 다른 영상, 다른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마주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즐겁게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좋은 영어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다면 영어를 공부한 날이 공부하지 않은 날보다 단 하루라도 많게, 즉 나흘만 성공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렇게 한 주, 한 달이 쌓이면 어느새 영어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영어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 정복이라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너무 빨라서 자막을 쫓아가기에도 벅차고 원서는 한두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모르는 단어의 홍수에 좌절하곤 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앱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무엇보다 며칠 지나면 흥미를 잃고 손이 가지 않게 되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이유로 영어를 몇 번이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영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드라마처럼 정신없이 빠르지도 원서처럼 어려운 단어가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암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죠. 오늘 저는 수많은 학습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영어를 내거드로 만드는 효과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생각보다 재미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어 학습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든 어학연수나 유학길에 오르든 혹은 해외여행을 떠나든 결국 우리는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웁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게에서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는 상황, 해외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상황, 학교나 카페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순간들입니다. 미드를 통한 학습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훌륭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혹은 뒷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은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여행, 하루 일과, 가족, 학교, 운동처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입니다. 좋은 학습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장 빈도 높은 핵심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 단어 약 2,800개만 알면 원어민 일상 대화의 92%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수만 개의 단어에 압도당할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2,800개의 단어에 집중하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의 콘텐츠들은 바로 이 핵심 2,800개 단어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주 어렵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의 새로운 조합과 쓰임새를 배우게 되죠. 모르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쾌감이 있지만 영어 실력의 극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어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바로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콘텐츠에 우리 자신을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최적의 발음과 속도입니다. 너무 빠른 영어는 우리를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학습용으로 제작된 너무 느린 자료는 지루함을 유발하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과장된 발음은 실제 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는 그 중간에 완벽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성우의 발음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명확하게 들리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이 속도는 우리가 발음을 따라 연습하고 대화의 리듬을 익히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실제로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맥락 없이 무작정 외우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앞뒤 상황은 무시한 채 그 문장만 노트에 적고 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맥락 없이 외운 문장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며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쌓이게 되죠. 친구가 이사온 집에 처음 초대받은 상황, 가구를 칭찬하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문장을 익혀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전체를 통째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선별적으로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미 없는 무제한 반복 시청입니다. 물론 반복은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10번, 20번씩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할 뿐더러 내가 직접 말해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는 눈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체득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필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방식의 함정입니다.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우리말로 완벽하게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습관은 우리를 한국식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컴온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서 들어와라고 번역하기보다 문을 열고 손짓하며 친구를 맞이하는 그 이미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이 아닌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한 5단계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시작은 가볍게 10분 미만 영상, 일주일에 2편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영어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면 한 편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긴 영상을 고르거나 개수를 늘리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단계, 전체 그림을 파악하세요. 같은 영상을 자막과 함께 3번에서 5번 정도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려 하지 말고, 친구가 이사와서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영상이 길게 느껴진다면 3분이나 5분 단위로 끊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3단계, 소리를 흉내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훈련입니다. 한 문장을 듣고 영상을 잠시 멈춘 뒤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 내어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코잉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대로 계속 따라 말하는 세도잉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음, 억양, 감정까지 흉내낸다는 생각으로 소리 내어보세요.
3번에서 5번 정도 따라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단계, 안전하게 응용해 보세요. 배운 문장을 내 상황에 맞게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말은 문장 구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단어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he likes coffee를 he likes coffee로 I went there today, I went there yesterday로 바꾸는 식이죠. 이 작은 시도가 문장을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중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은 따로 기록해두고 나중에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5단계, 편안하게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막과 함께 영상을 한두 번 다시 보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막을 억지로 가리거나 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소리와 문자를 함께 인식하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단계를 여러분의 영어 학습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분명 전반적인 영어 내공이 쌓이고 기초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막을 보고 따라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소리를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초기에는 소리 문제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80에서 90%는 단어나 표현, 배경 지식 같은 내용을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막은 바로 이 내용을 해결해 줍니다. 내용을 알고 들으면 소리의 빈틈이 훨씬 잘 메워집니다. 둘째, 한 문장을 몇 번이나 따라 해야 하나요?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문장은 1번, 조금 긴 문장이라도 3번에서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반복하면 영어가 즐거운 소통이 아닌 고된 훈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어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영상을 더 많이, 더 길게 봐도 되나요?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보면서 자신의 속도를 찾은 후에 그때 가서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초급자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은 과감히 넘어가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커피 쿠폰 채우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쿠폰 도장 10개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셔서 그날 바로 쿠폰을 다 채우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한 잔, 며칠 뒤에 또 한 잔, 그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채워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거나 발음이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그냥 도장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문장과 표현은 다른 영상, 다른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마주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즐겁게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좋은 영어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다면 영어를 공부한 날이 공부하지 않은 날보다 단 하루라도 많게
즉 나흘만 성공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렇게 한 주, 한 달이 쌓이면 어느새 영어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영어로 고민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을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영어 정복이라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미국 드라마는 너무 빨라서 자막을 쫓아가기에도 벅차고 원서는 한두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모르는 단어의 홍수에 좌절하곤 합니다.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앱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무엇보다 며칠 지나면 흥미를 잃고 손이 가지 않게 되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러한 이유로 영어를 몇 번이고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영어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드라마처럼 정신없이 빠르지도 원서처럼 어려운 단어가 넘쳐나지도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 암기하라고 강요하거나 억지로 말을 시키지도 않죠. 오늘 저는 수많은 학습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지치지 않고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효과적인 길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만한데, 생각보다 재미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어 학습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다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워킹 홀리데이를 가든 어학연수나 유학길에 오르든 혹은 해외여행을 떠나든 결국 우리는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영어를 배웁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 가게에서 물건을 샀거나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는 상황, 해외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상황, 학교나 카페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상황.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순간들입니다. 미드를 통한 학습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훌륭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겠죠. 혹은 뒷골목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은어를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여행, 하루 일과, 가족, 학교, 운동처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어입니다. 좋은 학습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삶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장 빈도 높은 핵심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언어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 단어 약 2,800개만 알면 원어민 일상 대화의 92%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수만 개의 단어에 압도당할 필요 없이 가장 효율적인 2,800개의 단어에 집중하면 영어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의 콘텐츠들은 바로 이 핵심 2,800개 단어 안에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주 어렵거나 전문적인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들의 새로운 조합과 쓰임새를 배우게 되죠. 모르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는 것도 물론 쾌감이 있지만 영어 실력의 극적인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어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바로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콘텐츠에 우리 자신을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최적의 발음과 속도입니다. 너무 빠른 영어는 우리를 지레 포기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학습용으로 제작된 너무 느린 자료는 지루함을 유발하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듯 과장된 발음은 실제 대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잘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는 그 중간에 완벽한 지점을 찾아냅니다. 성우의 발음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명확하게 들리면서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이 속도는 우리가 발음을 따라 연습하고 대화의 리듬을 익히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실제로 도전해볼 만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달려들면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알고도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드리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실수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맥락 없이 무작정 외우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문장이 너무 좋아 보여서 앞뒤 상황은 무시한 채 그 문장만 노트에 적고 달달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맥락 없이 외운 문장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며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쌓이게 되죠. 친구가 이사 온 집에 처음 초대받은 상황, 가구를 칭찬하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문장을 익혀야만 진정으로 내 것이 됩니다. 전체를 통째로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쓰고 싶은 문장을 선별적으로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의미 없는 무제한 반복 시청입니다. 물론 반복은 습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영상을 10번, 20번씩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루할 뿐더러 내가 직접 말해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어는 눈으로 보는 학문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체득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든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필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방식의 함정입니다.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우리말로 완벽하게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습관은 우리를 한국식 사고방식에 가두게 됩니다. 커먼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서 들어와라고 번역하기보다 문을 열고 손짓하며 친구를 맞이하는 그 이미지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역이 아닌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200%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한 5단계 활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1단계, 시작은 가볍게 10분 미만 영상, 일주일에 2편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영어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분이라면 한 편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긴 영상을 고르거나 개수를 늘리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단계, 전체 그림을 파악하세요. 같은 영상을 자막과 함께 3번에서 5번 정도 보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려 하지 말고, 친구가 이사와서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구나처럼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영상이 길게 느껴진다면 3분이나 5분 단위로 끊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3단계, 소리를 흉내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훈련입니다. 한 문장을 듣고 영상을 잠시 멈춘 뒤 최대한 비슷하게 소리 내어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코잉이라고 합니다.
들리는 대로 계속 따라 말하는 세도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발음, 억양, 감정까지 흉내낸다는 생각으로 소리 내어보세요. 3번에서 5번 정도 따라 했는데도 잘 안 된다면 괜찮습니다. 과감하게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완벽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4단계, 안전하게 응용해보세요. 배운 문장을 내 상황에 맞게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여기서 안전하게라는 말은 문장 구조를 흔들지 않는 선에서 간단한 단어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she likes coffee로 he likes coffee로 I went there today, I went there yesterday로 바꾸는 식이죠. 이 작은 시도가 문장을 수동적으로 암기하는 것에서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중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은 따로 기록해두고 나중에 꼭 한번 써먹어 보세요. 5단계, 편안하게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자막과 함께 영상을 한두 번 다시 보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자막을 억지로 가리거나 보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소리와 문자를 함께 인식하는 것은 듣기 능력 향상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5단계를 여러분의 영어 학습 루틴에 추가해 보세요. 분명 전반적인 영어 내공이 쌓이고 기초가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막을 보고 따라 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극 추천합니다. 영어 듣기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소리를 모르거나 내용을 모르거나. 초기에는 소리 문제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80에서 90%는 단어나 표현, 배경 지식 같은 내용을 몰라서 못 듣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막은 바로 이 내용을 해결해 줍니다. 내용을 알고 들으면 소리의 빈틈이 훨씬 잘 메워집니다. 둘째, 한 문장을 몇 번이나 따라 해야 하나요? 한 문장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짧은 문장은 1번, 조금 긴 문장이라도 3번에서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반복하면 영어가 즐거운 소통이 아닌 고된 훈련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영어에 대한 좋은 기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셋째, 영상을 더 많이, 더 길게 봐도 되나요? 역시 추천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금방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해보면서 자신의 속도를 찾은 후에 그때 가서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초급자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은 과감히 넘어가는 용기입니다. 이것을 저는 커피 쿠폰 채우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쿠폰 도장 10개를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커피 10잔을 마셔서 그날 바로 쿠폰을 다 채우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한 잔, 며칠 뒤에 또 한 잔, 그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채워나가는 것이 당연하죠.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가거나 발음이 어려운 문장이 있다면 그냥 도장 하나 찍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 문장과 표현은 다른 영상, 다른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마주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즐겁게 공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세상에는 이미 좋은 영어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일주일에 7일이 있다면 영어를 공부한 날이 공부하지 않은 날보다 단 하루라도 많게, 즉 나흘만 성공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아보세요. 그렇게 한 주,